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11월 17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9평형 마이너스 36% 17.2억이 11억으로 수준 낙하. 이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낙폭이지만 서울에서도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수도권에서도 이런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가격대가 17억짜리가 11억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남산역 화성파크들이 마이너스 38%, 시내권도 안 되는구나. 성서 보성 화성타운 21평형 마이너스 32%. 덜 올랐다고 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급한 사람이 누군가 팔고 나가면 가격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픽스 금리가 올랐다. 지금 4%다. 이거 당장 대출에 영향받습니다. 대출 갱신되시는 분,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 대출 받은 사람들 당장 영향받아요. 여기 플러스 2.5% 정도 가상금리 생각해 준다면 대출금리는 거의 6.5%가 평균이 되는 것이다. 이게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뭐 대출금리가 뭐 상단이 얼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평균적인 금리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금금리 조금 오르면은 난리 납니다. 예금금리 오른다? 뉴스에 연일 내보낸다? 그 뭔가요? 이것도 일종의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은행에 와서 돈 넣어라. 급하다. 은행은 아직 돈이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은행이 그 높은 예금금리를 주고 돈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예대금리 너무 높아라고 정부가 압박을 주니까 예금금리를 막 올립니다. 예금금리 올리고 예대금리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2.5%안 먹어도 2%만 먹더라도 기존 대출자, 잡아놓은 물고기, 기존 대출자, 가계대출만 뭐 800조, 주담대 관련만 800조, 여기에다 다른 대출들까지 하면은 은행들은 잡아놓은 물고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금금리 조금 인심 씁니다. 조금 인심 쓰고 대출금리로 왕창 울겨 먹는 것. 뭐 기업이 하는 일 당연히 그래야 되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왔어요. 목요일날 매물 감소. 오늘 큰 폭으로 약 1000건 정도 매물 감소 있었습니다. 야, 그럼 또 다시 흐름을 다시 봐야 되나? 내일 또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아무튼 하락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소폭 감소 11,500건. 예상치와 아주 부합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끝자리, 야, 이거 1회 자리, 10회 자리까지 이거 맞추는 거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13,0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쇼츠를 하나 찍어서 기념물 한 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물량 소폭 감소 7,000건 수준이고요. 전체 임대 물량 18,000건, 연초에 9,500건이었으니까 거의 2배 정도. 근데 다른 도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구는 시작점 자체가 좀 높았는 게 있어요. 9,500건. 시작점 자체가 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는 35건, 30건 안팎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0건대의 거래, 800건대의 거래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요 근래에 평일에 한 33건, 그리고 이틀치 거래되는 화요일은 55건 이렇게 넣어보니까요. 816건. 어쨌든 여기 800건대 거래. 요 정도 수준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많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오늘 제목으로 달아봤는 69평형 가격 6.2억 하락이면 이거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하락이죠. 웬만한 근처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9평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주상복합 아파트 그 한 채 가격 정도 다 되는 이상 되는 돈이죠. 그 11억이 왜 문제가 되냐면 최고 전세 가격 9억 8천까지 갔었어요. 최근에 전세가는 6억 7천으로 떨어졌다. 아, 매매가랑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이거 돈 돌려주려면 한 방에 3억씩 돌려줘야 돼요. 대구는 이런 사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하더라는 거죠. 서울 지역 굉장히 위태위태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2022년 자, 등기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거래가 됐는데요. 6억 2천. 아마 기대했던 예상 가격 분양 당시 뭐 그때와는 사뭇 다른 가격인가 고요. CG 월드 메리디안 가격 대략 20% 정도 하락해서 5억 3천. 자, 앞자리들 어느 자리에 줄 섭니다. 삼전 그린빌 5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20% 정도 하락. 누군가 또 이걸 보고 잘 버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또 조정받습니다. 오자 금그린 지키고 있는 모습 조정받습니다.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6억 4,800까지 갔던 것이 그것도 3층이 6억 4,800인데 13층이 4억이다. 거의 40% 정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큰 하락이 나타났죠. 왜? 인근에
가격들도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4자를 근근히 지켜냈으면 그 다음 거래는 조금 더 우려스럽기도 하겠죠. 대구 이시아폴리스 투잡 3차 33평형 가격 4억 8,800까지 하던 것이 4억으로 떨어졌다. 20% 정도 하락인데요. 시내권과 이 시내와 이 완전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같아. 저 같으면 그래도 시내권,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자기의 생활 패턴이랑 이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단순 가격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입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봤을 때는 그래도 시내권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나. 네. 하은 이진 캐스빌 5억 7,600까지 이거 굉장했었잖아요. 3억 7천 중과 수준까지 20% 2억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것도 거의 35% 정도 하락했나요? 네, 한 30% 정도 하락했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매매가가 3억 7천인데 전세가 최근 전세가도 3억이에요. 가장 높았던 3억 2천 4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아까 뭐 어디였나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도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잠재적으로 다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 협성 휴폴의 이시아폴리스 34평형 가격 이게 6억 천까지 갔었던가요? 좀 믿기 힘든 모습인데요. 가격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했는 모습. 이시아폴리스 더샵 1차 가격 20% 정도 하락, 나머지 10%. 오페라 트루의 시민의 숲 아파트 30%. 사실 대구 시내권 그렇게 막 큰 의미가 있나요? 웬만한 지역에서 시내 쪽으로 접근하려면은 뭐 서울이나 이런 것 같으면은 차를 타고 이동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혹시 차를 타고 이동하려도 뭐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들 장난 아니잖아요. 교통 요금이나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들 장난 아닐 텐데. 대구는 시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뭐 역세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대구 시내 웬만한 곳에서는 뭐 한 20분 30분 하면 다 가지 않나요? 주차도 시내 가면 아주 용이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점점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20% 정도 하락했고요. 그린맨션 2차 재건축 이슈로. 근데 재건축이 요즘에 힘이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금 시원찮잖아요. 진행한 것도 시원찮은데 언제 진행할지 모르는 재건축에 나의 인생을 담보 잡힌다? 그것도 쉽지 않죠.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풍경채 프라임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2억 7천 정도. 요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요거 24평형 가격이 오르죠. 예, 그때 제가 방송 한창 할 때 가격도 아마 3억을 넘어갔을 텐데 이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근데 그 순간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떨어지는 거 보면 금방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조금 약간 거리를 두셔라. 부동산과 약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야지 마음이 좀 덜 조급하지. 요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 30% 정도 하락하는 건수. 어제는 40% 하락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20에서 30% 정도 하락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방송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이쪽에서 좀 가격은 하고요. 가격대가 떨어졌더라 많이. 벌써 3억 이하 가격 아파트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서 절반 정도는 3억 이하의 건들이 차지하더라. 비싼 건들 거래가 안 되고 있더라 라는 이런 것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게 페이지가 성서 보성화정타운 21평형 가격인데요. 어떤 것들은 여기 할인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10%, 20%, 많으면 20%, 10% 정도인데 가격이 낮은 아파트라고 해서 가격이 덜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네, 고점 대비 이거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제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누군가 급하게 팔면 그것이 가격이 되고 시세가 되더라. 그래서 뭐 수익이 크지 않은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 집값에 조금만 싸게 사면 이게 얼마나 큰 이득인가요? 이게 뭐 22,000원짜리 15,000원에 판다고 하면 혹하잖아요. 그렇게 막 할인한다 그러면은 건당 거래대금 3억 살짝 넘어서는 모습. 가격대별 거래량은 계속 800건대 흐름 이어갈 것 같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당장 오늘의 모습을 보더라도 절반 정도가 3억 이하의 거래였잖아요. 생각보다 싼 것들의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느낌 들지 않고 5% 정도 유지하고요. 분양권 거래량이 10건 신고되었는데 그중에 신고권 1건이 있었고요.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은 이 앞자리가 사자들로 바뀐 거래들이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요거 보시면은 그전에는 5자를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경남역 대구역 경남 센트럴팰리스 요 마이너스 피 많이 나왔던 그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요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이 4자의 거래가 좀 더 많아졌다. 그다음 3자의 거래들도 제법 눈에 띈다.
그전에는 분양권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뭐 6억 7억 그리고 뭐 동네 뭐 멍멍이 이름 부르듯이 6억 7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6억 7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느샌가 가격이 5억대 후반대로 떨어지더니 어느샌가 5억 초반으로 떨어지더니 어느샌가 조정대상 해제되면서 5억 중반으로 살짝 올라서는가 하더니 다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나마 5억 이상의 건들은 거래가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고요. 전세가 안 된다. 분양권 사고 무언가를 좀 임대를 놓거나 이렇게 머리를 좀 굴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야, 나 투자할 돈은 있다. 할 수는 있겠다. 그 세입자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갭이 커요.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권 5억 이상짜리를 사가지고 전세 2.5억에 놓으면 내 돈 2.5억은 그냥 이거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이거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이 수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사가지고 어설픈 갭 투자, 이거 갭 투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집값의 절반 정도의 갭 투자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미래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이 되느냐? 지금 시장 분위기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당장에는 무엇이 급한데 나중에 수업료 조금 내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이죠. 11월 전세 거래 한창이어야 될 시점인데 전세 거래가 비수기일 때와 거래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50건대 거래. 작년 거래량 많이 이루어질 때는 하루에 50건대 거래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감 숫자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전세의 가격은 요것도 막 몇 개만 딱 찍어 보셔도 고점 대비 70%구나. 요건 심하면은 80%구나. 70%에서 80%. 맞는 건 요게 맞죠. 거의 반토막. 금리를 고려하면 반토막. 근데 생각보다 높다. 이 이면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베탐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3억 2천까지도 전세 거래. 요거 2억 초반 막 중반 이런 것들도 막 물건이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드나요? 뭐 딱히 그런 느낌은 안 들죠. 청담능력 서안 포레스트 2억 8천에 전세를 구했어요. 요거 매매 가격 5억 살짝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자 2억 8천짜리 세입자를 구했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2억이라는 내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는 거 없이 보장되는 거 없이 물론 나중에 가격에 껑충 띄워준다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겠지만 당장에 큰 실익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은 하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더라. 당장에 투자자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나는 그냥 집을 갈아타려고 했을 뿐인데 지금 하락기를 맞아가지고 물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주택도 다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세금, 절세를 위한 목적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다가 그냥 발목을 잡혔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도 뭐 투자 목적으로 나를 했는 사람은 없다고 아마 다 발뺌할 겁니다. 그냥 뭐 운때가 그렇게 되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숫자가 그렇게 다주택자의 비율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한 5%, 3주택 이상 되는 사람 뭐 5% 정도 되려나?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이 한 20% 이상으로 치고 뭐 이렇게 잡더라도 이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 다음 대책은 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내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규제지역 웬만한 지역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주고 뭐 투기가열지구 해제해주고 줄줄이 다 해제를 해주고 나니까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자 이제 뭐 내놓을래 뭐 취득세 뭐 다주택자 취득세 뭐 면제 뭐 양도세 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결국에는 나는 더 살 건데 세금 때문에 못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숫자 아주 소수거든요. 그런 사람 아주 소수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 이 사람들인데 어설프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타이밍 잘못 맞은 사람들은 가계 자산이 한 3억 4억 순식간에 이렇게 녹아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더 비싼 아파트를 사면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끌어모아서 거의 연끌식으로 끌어모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를 만들어서 기존 집을 아주 높은 가격에 팔고 그때 나는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다 그리고 있었지만 좀 이상하게 돼버렸죠.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버리지 않고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뭐 돈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기존 아파트 처분하고 나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너무 줄어들어 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1.4대 1.4 역대급으로 적은 수준 맞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살짝 끝자리는 올라와 있고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4억 이상 비중은 대구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이거 10% 지켜내는데 잘 없어요. 광역시 중에서도 4억 이상 비중이 10% 유지하는 거 잘 없습니다. 월세 39건, 월세 가격도 좀 정점을 찍은 듯한 분위기.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는요. 충분히 전세, 막 2억, 3억, 그 이상의 전세에 있던 것들이, 야, 전세 안 되겠다. 그러면 보증금 2천에 월세, 뭐, 얼마 정도 되나요? 뭐, 3억짜리 집이라면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요런 거래 건수들, 전세가 무서워서 월세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월세 가격이 요렇게 좀 일부 올라갈 수 있는 현상들도 생기거든요. 단순히 월세가 기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거래량 많지 않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